안녕하세요. 메나테크 브론즈 PD 오상석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두 눈을 크게 뜨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두 눈을, 크게 뜨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혹시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또, 이렇게 또 불안한 눈빛으로 혹시 또 쳐다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눈동자처럼 세상의 온갖 호기심,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미소와 또 눈빛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5월 11일에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뭐 사뭇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 모습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법인회사를 10년 운영하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곳을 다니고 또 저 때 일요일이었는데 유일하게 쉬고 싶은, 저것도 사실 쉬고 싶었던 것보다 그냥 아내가 한번 가봐라 하고 해서 갔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뜻 나선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장도 뭐 이렇게 여기 나 내 사업과 관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기 때문에 되게 불량스러웠고, 근데 또 뭘 하라고 시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외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저 때 끝나고 이제 회식 자리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한 장 찍었는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지금보다 좀 더 푸근하고 좀 더 안정감 있죠.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나리아라는 새 아시나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요, 우리 보통 이제 소리가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이게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명쾌하고 쾌활해서 되게 듣기 좋은 그런 새 소리입니다. 근데 1890년대에 이 카나리아가 되게 중요한 역할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탄광부와 함께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이 그 좁디 좁은 진짜 허리 굽혀가면서 일하는 그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탄광부에게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새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탄광 그 안에 들어가서 탄광부들이 질식해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 일산화탄소가 묻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호흡하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질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나리아 새는 사람보다 2배 빨리 호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먼저 호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나리아가 그 저 세장에서 툭 떨어지면 이건 일산화탄소가 중독될 수 있는 위기다라고 해서 빨리 탄광 밖으로 나와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예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탄광의 카나리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든 참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카나리아 새와 같은 그러한 증거들, 그런 정보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한 번 더 왜 저러지? 한 번 더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뭐 열거하면 참 우울하고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불임증 환자 20만 명, 선천기형아 7년간 2.3배 증가, 말기부전 환자,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이 점점 20년간 15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정서행동장애아동, ADHD라고 하죠. 그리고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가 조금만 증상만 나타나면 무조건 의사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카나리아사의 이 사전에 먼저 인간의 어떤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집중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대충 넘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 수명이 늘어나고요. 9988234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고 싶은 그런 정말 소망인 그런 이 숫자들, 이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질병 수명, 아파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러한 희망의 숫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신체 기능은 출생하면서부터 점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장기 기능들,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망의 과정까지 시간이 쭉 지나고 보니까 저 A곡선 같은 경우는요. 신체 기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힘들지 않게 살다가 진짜 말 그대로 사망 직전에 9988234죠. 사망 직전에 진짜 신체 기능이 갑자기 확 아프다가 확 돌아가시는, 우리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균 기능 곡선은 대체 저렇게 사망하기 직전까지 신체 기능을 계속 떨어지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신체 기능이 팍 떨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급격하게 저 떨어지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나서 저 오른쪽으로 조금 이제 신체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왠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약을 부르고 내 신체 기능은 더 회복되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혹은 더 아파가면서 질병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종을 우리는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논문에서 제가 발췌된 이 그림을 보시면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에서, 저는 현대의학을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수도꼭지에 물이 틀어져 있고요. 수도꼭지가 틀어서 물이 콱콱 나오고 있습니다. 세면대에 지금 물이 넘쳐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물도 흥건합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과 간호사라는 저 직업의 두 분이 하는 역할은, 물론 저 증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물기를 빨리 닦고 있습니다. 물을 훔쳐내야 되겠죠.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거나 다치거나 위험이 있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뭔가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현대의학에 많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런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아야 될 때입니다. 자, 눈 크게 뜨시고 다음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의사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 고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나요? 고혈압 약을 10년, 15년 약을 드셔도요, 고혈압 약을 먹고도 내 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혈압 약이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수치로 인해서, 어떠한 기준치로 인해서 약을 처방을 받고 먹어야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책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압약이야말로 제약회사에서 아주 매력적인 약이고 약간의 조작만으로 고혈압 약 정상 수치가요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약간만 내려와도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이 제약회사, 학자, 미디어 이런 곳에서 유착관계가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건강 진단 후 의사로부터 갑자기 혈압이 높다라는 선고를 받으면요.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약을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저 책을 쓴 저자가, 저 의사분이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양심 고백한 저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과연 우리가 고혈압 약을, 물론 고혈압 약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한경 의사가 쓴 책인데요.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저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밑줄 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다. 자, 이 정도면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어떤 기준치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약을 먹을 것에 대한 내 선택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내 몸의 건강,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지켜주는 저 자연치유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먹고 수치가 내려가서 정상이다,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아닙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약을 먹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병원에 갔는데요. 약을 처방해 주지 않고 그 후로 증상이 악화되기까지 하면 이것은 종종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지 않은 탓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정말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내가 감기나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의사분이 푹 쉬시고 비타민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들 좀 섭취하시고 잠을 푹 주무세요. 약은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의사의 감사함을 느끼나요? 아니죠. 우리는 저런 경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집에 갔더니요. 그 다음날 갑자기 더 심해져.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유능하지 못한 의사, 즉 공부가 부족해서 실력에 자신감이 없는 의사일수록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약이 많아서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약은 분명은 약입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것을 적게 효율적으로 쓰면 가장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많이 급할 때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약을 먹을 선택, 그 약의 작용과 부작용을 알고 먹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료계에서 살아가려면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의료계에 살아가려면요. 약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제약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금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은 분명한 건 정말 급한 응급 환자거나 정말 응급으로 필요한 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거, 그 약이 내 몸을 조금씩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분명히 그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뉴스 기사를 한번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미끼로 판촉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게 과징금 5억을 물었는데요. 한국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입니다. 한국 노바티스는요, 전 세계 1위 하는 업체입니다. 제약회사예요. 이 제약회사에서 의사분들이 자사의 약을 제일 많이 처방해주는 사람을 우수 실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해외로 세미나 갔는데 병원비, 여행비, 기타 비용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물었는데요. 과연 양심 있는 의사분들이 더 많으시기를 기대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현재 우리의 실정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볼 영상은요. 좀 안타까운 영상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에게 사산을 유도할 수 있는 약을 처방했습니다. 다른 환자와 혼동해서 실수했다고 병원 측은 해명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병원 측이 사과는커녕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임신한 지 6주 된 32살 김모 씨가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입니다. 윤이 덜 진 정으로 하루 3번 총 3일 투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유산한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자궁 수축제로 임신부에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궁 파열과 함께 사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애를 안전하게 놓기 위해서 간 곳인데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진짜 너무 화났어요. 김 씨 부부는 항의를 하러 갔지만 사과는커녕 협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하고 이걸 알려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 시에 그 책임을 저한테 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고발이 어떻게 저렇게 방송에 나왔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처방받은 걸 약국에서 받아서 그냥 제 아내에게 주고 먹으라고 했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저 남편분이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이 처방전에 요즘에는 약의 이름도 나오고요. 효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약을 한번 딱 보더니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니다, 이건 좀 너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 아내가 지금 먹어야 될 약이 아닌데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고발한다고 하네요. 우리 서민들이 이 환자가 조금 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문의하고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더 큰 이 병원에서, 이 힘이 있는 병원에서 고발한다고 하니까요. 힘이 있을까요? 그냥 주저앉아야 되나요? 그냥 다른 병원 옮겨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한 심정에 저렇게 고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의료 사고나 저런 이제 문제들은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일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소망이지만 중요한 건요,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회는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런 것들을 제도로 개선하고 저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또 전문가들이 저런 것들을 바꾸려고 과연 할까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림 어떠신가요? 운치 있죠? 가로등의 불빛 참 멋집니다. 여러분들 가로등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술에 취하신 분이 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막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걸 보더니 뭐 불편한 거 있어? 뭐 좀 도와드릴 거 했더니 네, 제가 지금 집에 가던 길에 열쇠를 제가 떨어뜨렸는데 집에 열쇠를 떨어뜨렸는데요.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막 찾았어요. 찾고 있는데 경찰관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물어본 거죠. 저 혹시 잃어버린 곳이 여기가 맞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기억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가 밝으니까 여기서 계속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찾는 것만 보이고요. 알고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내가 생각이나 시선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자,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영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약이 저래? 의사가 저래? 진짜 내 몸이 그 카나리아처럼 우리의 이 건강을 좀 더 미리 알려주는 징후가 정말 우리 한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질병이 저렇게 많아? 이미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만 듣는 거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금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런 의사분들이 정말 자연치유에 내 건강을 얼만큼 많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회를 불안한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이 사회를 살고 싶지 않은 사회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이 사회에 적어도 내가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내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지킬까요?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바로 건강 주권이에요.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약을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하게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약을 먹더라도 약에 약을 더 부르지 않고 조금은 더 질병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선택, 그건 저는 건강 주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병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에 대한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체가 있고요. 인체는 오장육부가 있고 오장육부는 조직이 되어 있고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이 세포가요. 60에서 100조 개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참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많은 세포들이 저 작은 세포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제 기능을 못 해드려도요. 저 조직에서 장기에서 내 인체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거냐? 생활습관병. 즉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저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조직과 장기가 문제가 생기는 어떤 분들은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분들은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지만 다 동일하게 결국 조직이나 장기에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는요. 세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면역계, 피부 모발계, 골격계, 비뇨기계, 호르몬계, 장관계, 순환계, 소화기계. 여러분들 잘 때 잠들어라 하면 잠드나요? 아침 일어날 때 깨어나라 하면 깨어나나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소화하라 하면 소화하나요? 내 몸은요. 세포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 세포들이 이 작은 세포들이 내 몸의 신체의 모든 구성원들과요. 소통을 하면서요. 내 몸이 정말 건강하게 또 하루 생활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요. 저 세포 시스템 중에 저 소화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변을 넣는데 잘 안 넣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뭔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소.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그 독소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이루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먹는 게 바로 왜 먹어요? 필수 영양소.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 생명 유지를 유지하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하기에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독소. 우리는 왜 독소를 내 몸이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 독소를 내 몸에 쌓을까요? 왜 자꾸 쌓이게 될까요? 불규칙적인 생활.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바른 생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일을 해야 되고 야근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정말 그렇게 현대 사회를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 운동할 수 있나요? 신진대사를 더 활발히 하고 혈관과 혈액의 건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나요? 정말 힘들죠. 피곤에 지쳐서 잠자기 바쁘죠.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 바쁘죠. 수면 부족, 늦게 일어나고 늦게 퇴근하고 늦게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침에 좀 더 또 출근해야 돼, 좀 더 자고 싶은데 또 출근해야 되고 참 이 잠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피곤하고 과식 과음 이게 요만큼만 먹어야지 딱 요만큼 더 이상 배 부르지 않을 만큼 딱 먹어야지 그렇게 되나요? 멈춰지나요?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반찬과 메뉴가 나오면 어떠신가요? 과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만족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술도 많이 먹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도 한다죠. 어떤 분들은 편의점 음식, 삼각김밥, 소세지, 사발면, 인스턴트 이런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혹시 삼겹살집 가면 우리 삼겹살 찍어 먹으러 된장을 주죠. 그 된장이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콩과 메주로 만든 이 지붕 처마 끝에 메주로 만든 그걸로 된장 만들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드시는 건 맞죠? 아닙니다. 그거는 식자재 납품 업체가 제조하는 데서 받아서 유통하는 건데요. 밀가루가 50%입니다. 밀가루 50%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첨가물을 내는 거죠. 첨가물을 더 많이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물 과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 중에요. 한국인이 14.6회로 의사를 제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참지 못하고 조금 더 버티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거죠. 근데요, 참을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리면요, 빨리 가서 약을 먹고 주사 맞아야 돼. 왜?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힘든 거.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과연 독소로 안 쌓을 수 있는 분 과연 계실까요? 아, 정말 저 스트레스는 혼자 살아도 스트레스고요. 같이 살아도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는 내 몸에 독소를 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건강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미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수 영양소 부족. 자, 보세요. 5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기본 3대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두 가지 포함해서 5대 영양소 다 배우신 적 기억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5대 영양소를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좋은 내 몸에 필수 영양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이 식단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저분의 살이 쪄 보이나요? 저분이 지금 앞에 있는 밥상에 저 밥그릇과 국그릇 보세요. 일본인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 때는 우리가 살이 찌거나 뭔가 아파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의 식단하고 지금의 식단을 보면요, 고기 반찬이 몇 개 들어간 거 말고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과거에 먹던 과일과 채소에 들어가 있던 우리 몸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 필수 영양소가요, 지금은 저 정도인데, 저거 2000년대 통계 냈던 거니까 지금은 더 먹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뭐 소도 아니고 저걸 언제 씻고 언제 먹냐고요. 그만큼 과일과 야채, 채소에 이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먹어서 필수 영양소를 채울 수 없다는 거야. 단백질은요, 몸보신을 위해서 우리 몸보신을 위해서 뭐예요? 보신탕도 먹기도 하고요, 백숙 이런 것도 먹죠. 초복, 중복. 저 보시면 저 치킨이 팝콘 치킨입니다. 왜 팝콘 치킨이냐고요? 아이들 먹는 조그만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요. 쟤네들이요, 부화되고 나서 병아리에서부터 닭이 되기까지 15일 걸린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들에 풀어놓으면요, 4개월에서 6개월에 닭이 되는데요. 그래서 뻥튀기 됐다고 해서 팝콘 치킨이라고 합니다. 과연 저런 치킨, 저런 닭들이 과연 영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쟤네들은요, 평생 저렇게 주저앉아 살고 있답니다. 걷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유전자 조합, GMO, 사료를 주고요, 성장 촉진제를 주고 항생제를 줍니다. 왜? 빨리 크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만 돈이 되니까. 물론 모든 닭들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는 식단에 필수 영양소가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건강해서 신경 쓴 만큼 많이 얻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필수 영양소 부족, 즉 양질의 영양소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요, 양질의 영양소를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글리칸, 실리아, 섬모, 당, 당사슬 혹은 필수 탄수화물이라고 분류되는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는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신선한 물, 운동, 맑은 공기, 지방 모든 거에 대한 건강한 기둥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은 바로 당 영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금의 저 혼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즉 명견만리에도 이렇게 세포 끝에 저렇게 더듬이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저것이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처지 1996년에 세포 표면에 이렇게 더듬이들이 나와 있고 얘네들이 어떠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작용의 첫 번째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 등을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메커니즘, 당뇨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의 1차 면역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떤 분들은 면역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의 양성반응 나오는 분들은요. 바로 저런 세포 끝에 그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면역 작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혹은 세균들이 침투하면 저 당사자들이 서로 손잡고 소통해서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해서 빨리 백혈구를 부르거나 얘네들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그런 생체 정보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체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요. 정말 저 세포 표면에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된 저 더듬이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보시면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세포는 저렇게 밤소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불량세포, 변질된 불량세포는 저렇게 암세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치유가 안 되고요.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된 세포 표면 더듬이를 좀 가깝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 끝에는요. 저렇게 확대하면 더듬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당이라고 하는 사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슬이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8가지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식단에서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요.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분열이 되지 못하고요.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아니고요. 자연 치유력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치유력은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한 그 세포 당사슬이 빼곡히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망가지니까 변질되니까 질병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트라가카스검, 알로베라 추출물, 약용버섯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에서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식물의 60여 가지를 찾아서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추출하고 모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정말 대단한 그 기술이죠. 그게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메나테크가 만든 제품이고요. 엠볼토스라는 제품입니다. 분자 안정화로요. 유통기한을 가진 정말 탁월한 기능을 갖는 제품인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이러한 내가 먹을 수 없는 필수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자연 치유력, 세포 시스템을 좀 빠르게 정상 작동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독소와 필수 영양소의 부족인 현대사회에 우리들은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고요.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야 됩니다. 해독을 정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양질의 양질의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리셋과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으로요. 정말 획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빠르게 우리가 이 자연치유, 세포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3일 리셋과 클린은요. 독소를 일단 차단을 하고 리셋을 합니다. 일반식을 먹으면 내 몸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식을 조금은 잠시 보류하고 대신 일반식 대신 필수 영양소가 가로로 되어 있는 유동시로 되어 있는 것들을 3일간 간 해독과 더불어서 장과 심장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은요. 우리는 좋은 거를 제공하지만 고치는 건 누가 한다? 내 몸이 해독하고요. 내 몸이 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또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탄수화물, 식이섬유, 좋은 영양소들을 채워서 넣어서 주면요. 우리가 그 영양소를 채워 넣어줬더니 우리 몸이 스스로가 그거를 빠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는 거죠. 특히 독소를 품고 있는 지방들을 빼주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요.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배, 즉 세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면서요. 가동이 되면서 우리 몸은 최고의 컨디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가벼울 수 없고요. 어깨 걸리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하고 아무리 다이어트 안 됐던 분들도요. 건강하게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또 그냥 지나치고 아유 그냥 또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시간과 재정에 자유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자 다니시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바쁜 생활 속에서요. 우리는 과연 그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내가 받는 한 달에 받는 수익과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자영업으로 사업할 때 이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과연 꾸준히 계속 들어가는 그 자본에 허덕이면서 우리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10년을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번 늘 힘들었던 건 돈이었고요. 계속 돈이 필요했고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 자유롭지 못했어요. 정말 돈을 벌어서 집에 가져가기 너무 힘들었던 그런 자유롭지 못한 사회. 저는요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고요. 제가 잘 못해서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국세청에서 자영업을 창업한 사람을 10개라고 봤을 때 10년이 지나서 겨우 1개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와 가족의 경제는요. 이 기득권이 있는 즉 자본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서요. 나와 가족의 경제를 내가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선택해야만 지킬 수가 있고요.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 통제권. 여러분들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내 소득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벌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산업군에선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메나테크, 이 GL그룹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재정 통제권을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만들었고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제가 지금 회원으로 지금 시간과 재정을 조절하고 시간과 재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재정을 안정화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또 성공적인 것을 검증해준 GL그룹 시스템 안에서 저는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재정 통제권을 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저 유명 연예인이 선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저 제품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근데 저 제품을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저 모델을 해서 광고도 하고 저기 파니까 나름 수익도 냈겠죠. 메나테크에도요, 제가 있는 회사에도 아이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이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저 두 가지 제품을 비교했더니요, 저기는 제품이 조금 여러 가지 성분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성분보다요, 아이서포트가 정말 뛰어난 성분이 더 많더라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이서포트를 제가 이렇게 선전합니다. 예, 좀 이렇게 물론 둘이 버금가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던정 저는 어떻게든 눈 크게 뜨시라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왼쪽에 저 업체의 저 모델에 보시면 광고를 하고요, 모델료가 들어가고요, 유통업체가 저기를 주관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서포트 메나테크 제품은요,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델은 저예요. 모델료도 없어요. 제가 회원이에요. 그냥 회원이 알리고 회원이 전달하고 회원이 입소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광고 모델료 유통업체는요, 내가 저걸 제품을 사게 되면 그냥 내 소비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서포트나 즉 이 메나테크 사업은요,
소비한 거 저걸 사고 나고 내 눈과 내 몸에 건강한 제품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매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이 됩니다.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재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소비가 매출이 되고 소득이 되는 유통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과거에 아까 보셨던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을 만들었고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 중간 유통 과정, 총판, 대리점, 소매 참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단계로 줄여서 대형 할인 매장에 많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넣고 거기다가 소비자를 초대해서 소비자가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복잡한 유통업체를 줄였지만 결국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기존 업체가 주관하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갈수록 인터넷 홈쇼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점점 유통의 단계는 간소화되지만 참 재밌는 건 유통의 단계는 간소화되는데 저 주체자들이 다 업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유통은 진화가 돼서요. 아까 보셨던 광고하지 않고 대신 연구 개발과 재투자해서요. 네트워크 마케팅, 저 같은 회원들에게, 주체인 회원들에게 이거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면요. 소비자에게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 되고요. 저에게도요.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 한 달에 생활비, 즉 생필품들을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통계에 의하면 30에서 80만 원인데요. 25만 원 정도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5만 원인데 1년에 연 300만 원을 번다고 3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 대형 할인 매장이나 홈쇼핑에서 주는 포인트 이게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요. 0.1%, 1%라 하더라도요. 1년에 진짜 많이 안 줍니다. 3,000원에서 3만 원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체자의 즉 소비자, 회원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은요. 똑같이 25만 원, 월 25만 원에 연 300만 원 소비했다고 했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자동 주문하게 되면요. 보너스 제품으로 1년 동안 36만 원을 줍니다. 이 100배나 차이가 나는 이 유통의 과정을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업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업체에게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회원은요, 회원에게 돌려줍니다. 이 유통의 변화의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소비를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매출로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소비자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저와 같은 회원,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어라고 사업자 같은 회원도 가입이 무료입니다. 무료여야 하고요. 그런 저 같은 회원이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유통들, 그 유통업체들이 가져갔던 마진들을 법적 35% 이내 저 같은 회원에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나눠줍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통업계에서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매출을 보시면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 5조 넘는 거에서 35%의 수당을 회원들에게 돌려줬는데 그게 마침 그게 무려 1억 6,800억이에요. 1억 6,800억에서요. 어떤 분은 10,000원 가져가고요.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져갑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구를 문제를 삼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비한 거를 브랜드 체인지한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를 소득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플랜 A 말고 플랜 B로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소득을 원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플랜 B로 추가 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필품, 화장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원래 소비가 지출이 되었던 매달 25만 원을 생필품 등 필요한 제품을 대형마트, 인터넷에서도 구매하면 소비가 지출을 끝나요. 포인트도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미했지만 그런데요. 이게 매출되고 소득이 되면요. 메가테크 사업자 회원은 소비자 매출로 잡히고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 경제 재정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알리는 만큼 나에게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면요. 회사에 대해서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글리코 정말 타고난 필수 영양소가 내가 얻기 힘들고 먹기 힘들다면 알아야 되겠죠. 돈이 되는 구조가 또 어떻게 되고 정말 이게 합리적인 게 누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알고 확신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메나테크 플랜 B를 하시려면 MBA라는 과정을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여러분들이 4주간 하는데요. 3만 원 교재 위원 내면 여러분들 그 3시간 동안에요. 현장에 와서 다 같이 모이는 곳에서 들을 수 있고요. 처음 여차하면 유튜브로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시간을 조율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MBA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신이 생겨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안 알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어차피 필요한 제품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동생한테 알리고 이웃에 알리고 예뻐지니까 소개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차피 25만 원씩 내가 브랜드 체인지하고 알리는 거예요. 4명에게 알립니다. 알리면서 소개한 지인 전체 매출, 나를 포함한 전체 매출이 100만 원이 넘으니까요. 2만 원에서 3만 원을 수당을 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회원을 소개하고 마켓컬리에 가입해서 쿠폰 5천 원짜리 쓰지만 4명 했다고 해서 2만 원으로 제가 받지만 그분들이 그 다음 달에 소비했을 때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나테크는 계속 제품력이 있고 좋아지니까요. 계속 쓰게 되니까 그걸 매출로 저하게 다 인정해주고 소득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더 대단한 건 여러분이 MBA 과정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소개했듯이 가족 중에서 동생이든 친구에게 MBA도 같이 권하고 이분들 4분이 이분들에게 4주만 MBA 듣는 과정을 같이 듣고 확신을 가지면요. 그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광고하고 또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 가족이라는 이 그룹의 매출이 25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전체 합이 150만 원 했을 때 400만 원이 매출이 생겼다고 하면 저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소득이 되는데요. 이제는 제가 한 달 브랜드 체인지 25만 원을 공짜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 가만히 안 있습니다. 듣고 내가 먹고 좋은 거는 알립니다. 옆 사람에게, 지인들에게,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리코형에서 합니다 제품을 이게 입소문 내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계속 알립니다. 그러면서 900만 원, 600만 원에서 1,500 매출이 되면 결국 저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들어가면요. 이미 저는 플랜 B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100만 원 얻으신 겁니다. 계속 꾸준히 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재정, 경제 재정 통제권 얻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안 할 리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생필품, 화장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지출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매출로 소득에 내게 해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겁니다. 브랜드 체인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100만 원 소득을 낸 것처럼 내 지인도 혹은 내 지인도 내가 받는 소득을 보니까요. 나도 저렇게 소득을 얻고 싶어 해서 그분을 내가 100만 원을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2분을 내면요. 저한테 2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나만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고 싶은 평생 이걸 소득을 마르지 않는 이 통장을 함께하고 싶은 분에게 이걸 소개하고 같이 소득을 얻게 하고 그분의 소득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인가요? 그렇게 서로 윈윈해서 또 2명에게 200만 원, 내가 받은 200만 원을 똑같이 이분들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제가 400만 원 소득이 되고요. 계속 그렇게 저의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소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중에 나는 뭐 했나요? 단지 25만 원 브랜드 체인지 한 게 답니다. 누구한테 부담을 주거나 판매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필요해서 선택하고 본인이 먹고 좋으니까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알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연금같이 인세와 상속같이 계속 나오는 이 일 내가 한번 경험하면요. 누군가에게 이 얘기하고요. MBA 같이 들어보자. 한번 너가 들어보고 너가 결정해. 딱 이거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메나테크를 선택했습니다. 메나테크는요. 의학대체 웰니스 기업입니다.
그냥 생필품 하는 그런 다단계 업체가 아닙니다. 웰리스, 건강을 중심으로 질병이 아닌 건강 수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199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 떨어지지 않는 나스닥 기업으로서요. 투명성과 안정성, 재무 건전성을 보증합니다. 26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고요. 전 세계 업계에 AAA, 트리플 A를 받은 상위 0.2% 진짜 몇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거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라고 똑같이 마찬가지 또 인정받았습니다. 착한 소비. 내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제품을 쓰면요. 나는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줬었는데요. 그걸 제3계, 제3국에 혹은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굶어 죽는 아이보다 영양소가 결핍이 돼서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를 메나테크에서는 1+1으로 바로 그 아이에게 파이토블렌드라는 정말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어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요? 그리고 매번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요. 8천만 불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투자해서 제품력을 더 상승하고요. 이 제품을 먹고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글리코 영양소를 많은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진짜 메나테크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 안에 GL그룹 안에서 제가 속해 있는데요. 이 GL그룹은요. 참 멋진 이유가 SO라는 지금 보시는 이 화요일 오전에 10시 반에 하는 이 SO 미팅을 방송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들에게 나 같이 강의 듣자. 나 지금 공부하는 한번 들어보자. 라고 내가 변한 이유, 내가 건강해진 이유, 내가 지금 즐겁고 활기찬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죠.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분에게 필요한 만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게 바로 SO 미팅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룹에서 어떤 걸 제공하냐면 MBA, 아까 말씀드렸던 메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4주간 정말 차별화된, 정말 꼭 필요한, 정말 그분들이 이 신규자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말 검증해서 그걸 알짜배기로 MBA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해 줍니다. 일요일 날 오후 3시. 그 2시간, 그 시간 동안에요. 같이 함께 듣고 배울 수 있는 정말 멋진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또 돈독 교재라고 해서 책 3권이 있는데요. 그 3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읽고 같이 날 초대한 사람이나 SO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쭉 이어가다 보면요. 책도 재밌지만요. 이 책이 이렇게 나한테 인생에 내 삶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MBA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걸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나면 MBS, 메나테크 비즈니스 시스템. 이제 메나테크를 내가 하고 싶어,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어떻게 알려야 되지? 걱정, don't problem.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MBS 참여하시면요. 저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A부터 Z까지 다 알려줘요.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내가 체크하고 쓰고 내가 하루하루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MBS를 하고 나면요. 내가 사업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플랜 B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라는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소소히 알리고 활동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어. 그럴 때는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되는 고PD 세미나. 이 1차적인 성공 목표인 PD라는 직급을 가기 위한 고PD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면요. 내가 이걸 사업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팀워크와 모두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구나. 저걸 들어야 되겠구나. 노하우가요. 저 고PD 세미나만 들으면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8단계. 이제 꿈 목표를 시작하면서부터요.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직급이 되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게 됩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는데요. 그분들과 팀워크로 함께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으로 함께 일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리더십으로 키울 수 있는 SO 리더십, PD 리더십 미팅을 마찬가지 주관하고 제공해 줍니다.
자, 이 시스템, 이 성공 시스템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요. 메나테크 내에서 GL그룹은 어느 여타 그룹보다요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년 20에서 30%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크게 뜨세요. 정말 지금은 그냥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제가 메나테크, 즉 네트워크 마케팅의 메나테크에서 그 메나테크 안에 GL그룹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요 건강 주권을 얻었습니다. 이 건강 주권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과 재정에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요 제가 재정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직장 생활 10년 늘 탑이었고 항상 1등이었고요. 매 연말에 저 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나와서 그 소득으로 만족 못해서 회사를 차리고 법인회사 10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집에 아이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 진짜 기저귀 갈아주는 거 못했고요. 밤늦게까지 일했고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업체에서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사람 만나고 인맥 쌓으려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겨우겨우 해서 직원 15명을 먹여 살리는 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월급 주고 나면 그 다음 달 월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6천만 원 들어오잖아요. 건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숫자 딱 지키는 그때만 기뻤어요. 그 이유로는 뭐 나가면요. 참 이게 내가 원하는 재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시간에 묶여있는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년 차가 된 제가 아내가 이 메나테크를 먼저 알고 저에게 얘기했을 때 저는 부정했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거부했을 때 아내가 꾸준하게 해서 이거 알아보고 이것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비상식적이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내 아내를 좀 더 믿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의를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번 그래도 시간 내서 한번 가봤는데 뭔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 정보가 정말 사실일까? 저거 진짜일까? 제가 그거를 더 알아보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요. 야, 이게 진짜면 괜찮겠다. 정말 대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쯤에 제 아내가 MBA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날 때쯤에 제가 MBA를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래, 결단해서 사업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MBA를 그냥 조금 더 편하고자 집에 있으면 애에 치여서 잔소리에 치여서 힘들어서 나와서 그냥 밖에서 그냥 차라리 쉬자라고 해서 MBA도 사주고 그때 육지였는데요.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요. MBA에 대해서 그렇게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제가 제 사업과 이 메나테크 사업을 MBA 하고 나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나테크는 돈이 안 되는구나. 메나테크는 건강 주권과 재정을 내가 통제를 가질 수 있는 재정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고 또 빚을 내서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인건비에 홍보비에 정말 끊임없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MBA를 통해 저도 사업을 좀 더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플랜 B로 시작하면서요. 전업으로 한 지가 이제 불과 4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과 재정 그리고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이라는 것은요. 내 돈 내고 내가 뭐 어디 가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정말 빠듯하게 내서 갈 수 있는 또 내 돈 내서 알아보고 아깝지 않게 이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인정을 해주는 보상 여행 이건 정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요번에 글로벌 인센티브 프로그램 2022년 GIP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3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 프로모션이요. 내가 최초 도전자들은 24점인데 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회사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랭크 프로모션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꾸준히 내가 자동 주문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1년 동안에 36만 원 혜택 받는 것을 계속 전달하고 소비자를 유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면 줄 수 있는 포인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 여행 프로모션의 포인트를 얻으면서 다 같이 하늘길을 열고 드디어 괌이나 사이판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꼭 도전하시고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아까 보셨던 MBA 이럴 때 사진이 있었고요. 저렇게 세상을 참 어렵게 힘들게 건강주권 없이 재정 통제권 없이 살았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아이고 사진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 많이 낯선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 허락받지 않고 올렸는데 참 저 시절에 제가 아까 MBA 끝나고 이제 막 사업 플랜 B를 알아보던 그 시대였습니다. 저 때도요 정말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요 계속 가서 도와주고, 왜냐면 돈을 낼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었고 함께하고 그룹이 더 성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일찍 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스피치하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폰서와 소통하고 나누고 또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요 가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GIP 프로모션을 달성을 해서요 이렇게 많은 스폰서와 또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대접을 받고요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3명이랑 한꺼번에 다 가지 못해서 아이들을 이제 번갈아서 또 갔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우리 둘째랑 같이 가서 우리 둘째가 또 스폰서장 아들과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수영도 하고 즐기고 또 다른 형제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무대에서 뭔가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요. 너무 추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악어가 많이 그릴에 막 구워져 있는 거 저 둘째가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찍었던 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를 또 가면서 이렇게 스폰서자님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나눴었고요. 이렇게 여러 트랙, 여러 여행 프로모션도 같이 참여하면서 너무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GIP 제주도를 파트너자랑 같이 이렇게 함께 가고요. 같이 맛집 여행도 가고요. 또 맛집 여행지에서도 주인 사장님과 메나테크 전해서 글리코도 안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여행하는 기념도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 눈 크게 뜨고요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Spirit of Manatee.